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재는요, 121페이지 볼게요. 121페이지입니다. 목차 3번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와 공급의 의까지 보았습니다. 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자, 수요는요. 자, 일정 기간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어떤 수요? 유효 수요죠. 여기까지 떠올리시고요. 두 번째, 수요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이 되고요. 자,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망입니다. 여기까지 수요를 봤고요. 두 번째 공급입니다. 자, 공급의 의의를 보게 되면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죠. 역시 자,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공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예요. 공급 법칙이에요.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봤고요. 자, 오늘 수업은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바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얘를 다른 말로 세 번째, 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공급을 비교하면요,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지금 3번이 있죠. 얘는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바로 1번 보시면 수요 결정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정 요인은요,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을 말해요. 아주 많습니다. 1번요, 당해 재바 가격, 그 재바 가격 이렇게 불러요. 2번요, 관련 재화 가격은 바로 타 재화 가격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3번 보게 되면요, 소득 하게 되면 또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자, 기역번 정상재, 다음 페이지 니은번 열등재, 정상재와 열등재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4번 기호, 5번 소비자의 예상, 6번 기타 등등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주된 이유가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옮겨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거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 타재화 가격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대체재와 보완재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소득입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정상재와 열등재예요. 네 번째 기호의 변화.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예상.
그리고 기타 등등등 아주 많았습니다. 5가지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자, 먼저 1번 그 재화 가격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얘가 바로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 재화 빼고요. 나머지 모두 있죠. 나머지가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돼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결론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재화 가격,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요.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상에서의 이동입니다. 반면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 상 이동이 아니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가 돼요. 결론부터 보았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그 재화 가격.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콜라를 집어넣을게요. 자,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받아서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그럼 수요가 되겠네요. 이제부터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가격 P가 되고 수량 Q가 됩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무슨 모양? 우, 하향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격과 수량은 오로지 그 재화만 가리킵니다. 그래서 얘는요. 콜라 가격, 콜라 수량입니다. 콜라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돈 10만 원 받아서 이제 마트 가니까 콜라가 한 캔에 1,000원 한대요. 1,000원씩 합니다. 1,000원일 때 매일 한 캔씩 마시자. 한 달이면 30캔이죠. 이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요점을 A점 볼게요.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콜라 값이 갑자기 껑충 올라갑니다. 한 캔에 얼마? 1,500원 잡을게요. 이렇게 콜라 값이 비싸면요.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당연히 적게 마시죠. 요점을 B점 볼게요. 적게 마시자. 얼마? 20캔으로 줄이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가 되어 적게 마십니다. 또 이제 콜라 한 캔 1,000원짜리가요. 싸요. 이만큼 내려갑니다. 한 캔에 500원 잡을게요. 이렇게 싸면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많이 마시죠. 이만큼 많이 마세요. 요점을 C점입니다. 많이 마신다면 40캔 마시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결론.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가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모양입니다. 반비례 법칙이에요. 여기서 A점은 가격 얼마죠? 1,000원. 1,000원일 때 30캔이 되고요.
B점은 가격이 얼마일 때 1,500원이죠. 따라서 이제 콜라 값이 1,000원에서 1,50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콜라를 적게 마시더라. 이런 변화가 생겨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는요, 동일한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곡선 상의 이동이 돼요. 다른 말로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죠. 이를 다른 말로 점의 이동 이렇게 불러요. 점의 이동은 시험에 안 나와요. 무시하시면 돼요. 자, 결론 나왔습니다. 그 재화 가격은 오로지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되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예요. 한 묶음입니다. 그 재화 가격 이꼴 곡선상 이동 이꼴 수요량의 변화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재화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상 이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얘는 이제 거제화입니다. 콜라가 돼요. 자, A점 나왔고요.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얘는 거제화를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타재화 복잡하니까 소득부터 먼저 봐요. 소득. 자, 소득하게 되면 이 학생이요,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 자, 이제 외삼촌이 세뱃돈 주죠. 용돈 10만 원 더 주더라. 소득이 2배나 늘어났죠. 얼마?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요, 콜라를 많이 마시죠. 따라서 소득이 2배나 이렇게 증가하면요, 평소보다 콜라를 이만큼 2배나 많이 마셔. 많이 마십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요. 또 정반대로요. 얘가 용돈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가 어렵대요. 용돈 10만 원 못 주겠대요. 앞으로 용돈 5만 원밖에 못 주겠대요. 큰일 났습니다. 소득이 반으로 뚝 줄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평소보다 콜라를 반밖에 못 먹잖아요.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콜라를 평소보다 이만큼 반밖에 못 먹어요. 이런 변화가 생겨요. 자,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이것이 바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했잖아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점의 이동이 아니고 선의 이동이잖아요. 선의 이동. 선의 이동은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출제가 안 돼요. 결국 그 재화만이 곡선상 이동이고 그 재화가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대요. 곡선 자체 이동이고. 자, 이러한 곡선 자체 이동을 학자들은요, 이렇게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거예요.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곡선상 이동만이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 이동이고 수요의 변화가 된대요. 그럼 앞으로 곡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좌측 이동은 수요 감소. 모든 그래프는요. 우측 이동은 무조건 증가입니다. 좌측은 무조건 감소가 되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하게 되면요. 정상제와 열등제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월 말까지요. 꼭 합격하셔야 되겠죠. 공부를 어떻게 한다? 아주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아주 정열적으로. 나왔죠? 정열적으로. 정열입니다. 따라서 소득하게 되면 정열 두 가지다. 따라서 소득이 나왔다면 반드시 재파의 종류가 정열 두 가지입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자, 정열 두 가지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예를 들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가 정상재가 되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거꾸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런 재화가 열등재가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재가 돼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계가 없대요. 아무런 관계 없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중립재라고 불러요. 역시 시험과 무관합니다. 정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보죠. 자, 어느 직장인이 한 달 봉급을 겨우 100만 원 받아요. 뭐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자, 봉급 이것 받았어요. 4인 가족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요, 소고기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요? 둘 다 못 먹어요. 100만 원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거 얼마나 비싼데요. 예. 요거 플러스는 돼지 껍데기도 못 먹어요. 아시겠어요? 예. 자, 형편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급합니다. 일취월장합니다. 한 달 봉급이 500만 원 껑충 올라갑니다. 소득이 증가했죠. 이렇게 늘어나면요, 가족끼리 외식하면 이제부터는요, 소고기 먹을까요? 돼지고기 먹을까요? 당연히 소고기 많이 먹죠. 그렇잖아요. 이거 많이 먹는 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더라, 얘가 정상제가 되고요. 요것만큼 돼지고기는 적게 먹더라, 열등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학교는 수업 들으니까 소고기가 정상제, 돼지고기가 열등제 못 박아버리시면 안 돼요. 이는 항상 변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월급을요, 월 1,000만 원이다. 엄청납니다. 여기서 맨날 소고기 먹다가 1,000만 원 벌어요. 소고기도 지겨워요. 이때 뭐 먹죠? 더 비싼 거 먹지. 더 비싼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는 못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고기를 잘 안 먹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개고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저희 선생들이 개고기 정말 좋아합니다. 학교는 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보양탕 집에 가잖아요. 가면요, 따로 이제 보신탕 말고도 게 수육이 있죠. 그거 정말 잘 먹어요, 스승들이요. 그런데 그것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버니까 더 비싼 게 수육을 많이 먹고, 이거 많이 먹으니까 소고기를 적게 먹더란 말입니다. 이때는요, 소고기가 열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열하게 되면 요걸 따지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가 된다라고 불러요. 부동산 어떤 게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요, 평수가 큰 아파트 선호하죠. 그래서 아주 큰 집을 선호합니다. 큰 집을 선호한 만큼 10평대, 11평, 12평 작은 아파트는 싫어하잖아요. 얘가 정상제.
얘는 열등제가 돼요. 자, 정열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했죠. 수요와 공급은 항상 무엇을 연결하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를 바로 연결하세요.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자, 그러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적에 이렇게 수요가 감소하더라 무슨 제? 열등제. 그래서 얘가 바로 나야 됩니다. 소득 증가 시 정상제, 열등제, 정열 바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물어요. 그래프를요. 바로 묻거든요. 그래프를 바로 연결하세요. 자, 소득 끝났습니다. 소득 하면 바로 정열 바로 나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요. 다지는 어려워요. 근데 얘가 가장 중요해요. 대체제와 보완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잘 나와요. 다지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자, 거제화가 있어요. 뭐였죠? 콜라. 다제화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제화가 대체제가 아니면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거제화가 콜라잖아요. 자, 타제와 대체제와 보완제인데요. 먼저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제한을 말해요. 콜라 대신에 뭘 마십니까?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 콜라 대신에 사이다. 대체제가 돼요. 보완제는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콜라랑 늘 같이 먹는 게 뭐가 있죠? 피자, 햄버거 같이 먹잖아요. 보완제가 돼요. 그래서 콜라와 햄버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해요. 대체제와 보완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대체제와 보완제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커피와 프림이 있어요. 커피와 프림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항상 같이 먹죠. 뭐? 보완제. 커피하고 녹차는요?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우리 속담에 꽝 대신 달기 있죠. 무슨 관계? 꽝 대신 달기면 대체제. 사과와 배는요? 욕심이 많으셔. 사과도 먹고 배도 먹어요. 사과 대신에 배를 사죠. 예. 그래서 대체제가 되고요. 자동차와 휘발유는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카메라와 필름, 보완제. 바늘과 실, 같이 가죠. 보완제. 소주하고 맥주. 여러분 희한해요. 소주 대신에 맥주 마시잖아요. 이건 대체제가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섞어서 마시잖아. 예. 2대8 황금비율 있죠. 그죠? 섞어 마시면 소맥이 돼요. 예. 이때 뭐가 된다? 보완제가 돼요. 그러니까 술은 희한하게 돼요. 대신에 마시면 대체제가 되고 섞어서 마시면 보완제가 되고. 그러면요. 소주하고 생수는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아니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사람을 만나 중계실 마시는 분인데 만났더니 소주 마셨거든요. 아니 주로 소주에다가 맥주 섞어서 마시는데 이분은요 항상 소주잔 작은 잔 있잖아요. 여기다가 소주 이만큼 따르고 물을 이만큼 붓더라고요. 예, 섞어서 마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으면 보완제가 되겠지, 그죠? 예, 이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한번 마셔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소주 붓고 물 좀 붓고요. 맛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자, 대체제와 보완제를 보았습니다. 이때 항상 가격과 수량입니다. 가격, 수량. 그래서 타제와 가격입니다. 이것이 거제와 수량을 움직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가격이 콜라 수량을 움직인대요. 햄버거 가격이 콜라 수량을 움직인대요. 자, 이런 부분들은요, 늘 우리가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체제로서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당연히 적게 마시지. 사이다 값 비싸니까 적게 마시잖아. 대신에 콜라 어떻게 마시죠? 많이 마시실 것.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이다 값 비싸면 사이다 적게 마시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아파트 대신에 빌라 쓰잖아요. 얘도요, 시험이 잘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아파트와 빌라가 나와요. 아파트값 비싸면 아파트 안 사고 대신에 빌라 많이 산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항상 묻는 것이 단어 그대로 물어요. 어떻게?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사이다 콜라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이대로 시험 지문이 납니다. 또는 우리 시험은요. 자, 여기다가 A를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B를 집어넣어요. A, B.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다. 무슨 제? 대체제. A, B를 묻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대요. 화살표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끝. 비례관계. 못 박아버리세요. 따라서 수요에서 대체제는 무조건 비례. 증가하면 증가한대요. 그래서 시험 지원에서요.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다. 증가 비례 무조건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체제는요.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합니다. 따라서 지문.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다. 비례잖아요. 대체제. A 가격이 하락할 때 B 수요가 감소한다. 무슨 제? 대체제.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뭘로 연결하자? 그래프로. 왜? 그래프로 더 많이 물으니까요. 수요 증가잖아요. 얘는요. 대체제 가격 상승 하락.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도 증가한다. 증가. 빨리 해석이 됩니다. 수요 감소죠. 대체제 가격 상승 하락.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도 감소한다.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보완제예요. 콜라와 햄버거는 늘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가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버거 값이 너무 비싸요. 그럼 햄버거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당연히 햄버거 적게 먹지. 햄버거 적게 먹는 만큼 콜라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같이 적게 마신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햄버거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고 같이 콜라도 적게 마신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콜라와 햄버거가 출제가 안 돼요. 항상 단어를 그대로 묻습니다. 어떻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묻습니다. 얘가 무슨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어요. 복합 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뭐지? 보완제. 얘가 보완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요. 항상
결합이 됐기 때문에 보완제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땅 많이 산다, 적게 산다? 적게 사지. 땅 적게 사면 건물도 적게 짓겠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보완제는요, 이대로 묻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화살표가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이런 것 화살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정과 비례관계 같이 움직이면 대체제, 정가면 감소한다,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완제는요, 자, A와 B가 나왔죠. 이제는 A하고 C를 물어요.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하면 반비례지. 무슨 제? 보완제. 같이 움직이면 뭐? 대체제. 반대로 움직이면 뭐? 보완제. 바로바로 먼저 풀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보완제는요, 반비례 관계니까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한다. 이렇게 문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무조건 보완제가 돼요. 그래서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한다. 반대로 갑니다. 보완제가 되고요. A 가격이 하락할 때 C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예요. 이것보다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보완제는 그래프가 헷갈려요. 왜? 반비례를 빨리빨리 못 들으면 헷갈려요. 수요 증가잖아요. 이런요, 보완제 가격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한다 해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수요가 증가합니다. 얘는요, 보완제 가격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거제와 수요가 감소합니다. 보완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건 소득에 따라서 정열, 타지와 가격, 대체제, 보완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가 된다라고 불러요.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출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기호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자, 기호의 변화. 이 학생이 콜라를 마셔요. 매일같이 하루 한 병입니다. 마시니까 엄마 걱정합니다. 얘야, 콜라라는 게 중독증이 있다고 하더라. 몸에도 안 좋다. 그러니까 너 콜라 대신에 너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엄마가 내일부터 주스를 태워줄게. 그래서 이제 주스를 태워줘요. 콜라 대신. 근데 이렇게 마시니까 얘도 먹어보니까 맛이 좋은 거예요. 이제부터 기호가 솔솔 바뀌어요. 주스를 많이 마시는 만큼 콜라를 적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가 바뀌니까 얘도요, 뭐 이렇게 적게 먹으니까 수요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스를 이만큼 많이 마시는 만큼 콜라를 적게 마신단 말입니다. 다음에 소비자의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예상을 해요. 뭘 예상을 할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기억나시죠?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사재기한다. 무슨 수요? 가수요. 따라서 만약 다음 달부터 담배값이 크게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오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사재기 하잖아요. 이거 바로 가수가 돼요. 결론. 자,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요,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합니다. 거꾸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만큼 안 산다,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수요를 움직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로지 거제와 가격만이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이것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거제와 빼고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이동하죠. 이게 바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형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요. 자, 우리 시험 형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에서 수요의 변화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몇 번? 나왔죠, 그죠? 예. 답이 바로 보이잖아요. 처음 듣고 답이 바로 보이는데 모의고사 치면요, 지금은 답을 찍으면서 모의고사 보면 틀려요. 희한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틀려도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맞히면서 시험이 틀리는 거야. 예. 그러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1번 했거든요. 잘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잘 틀려요. 예. 자,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정답 1번. 이번하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갑니다. 얘만 들어가면 두 가지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얘가 뭐죠? 우측 이동, 수요 증가잖아요. 다음 중에서 수요의 우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좌측 이동, 수요 감소잖아요. 좌측 이동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이때 대체제와 보완제가 뻑하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요즘은요 이걸 잘 줘요. 박스. 박스에다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단어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집어넣어요. 하고 섞어 넣고요. 여기서 수요의 우측 이동 또는 수요 증가, 우측 이동 모두 몇 개인가? 개수 찾기. 또는 좌측 이동은 모두 몇 개인가? 요즘 가장 잘 나오는 문제. 여기 전부 다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거제와 가격만이 곡선상 이동 수요량의 변화. 그 제만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곡선 자체 이동 수요의 변화. 우측 이동은 증가, 좌측 이동은 감소가 돼요. 요거 교재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122페이지요. 122페이지. 괄호 2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1번 내려가죠. 수요량의 변화는요. 기억번 밑줄입니다. 당해 상품 가격 괄호 임대료까지 밑줄. 바로 거제와 가격입니다. 니은번 내려가요. 수요량의 변화는 밑줄 하세요. 수요 곡선 상이동 밑줄. 곡선 상이동입니다. 2번 내려가요. 수요의 변화는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죠. 따라서 기억번 밑줄 하세요. 당해 상품 가격 이외 밑줄. 이외. 거제와 이외가 모두가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외 동그라미. 거제와 빼고 이외 나머지입니다. 니은번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면 밑줄입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 밑줄. 그래서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 두 개 있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곡선 상이동이니까 A점, B점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오른쪽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초로 이동하죠. 얘가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네.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가 된다라고 불러요.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재판 볼까요? 이렇게 박스에다가 단을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섞어놨잖아요. 섞어놓고 문제만 볼게요. 안 봅니다.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가장 잘 묻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요 결정이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공급 넘어가요. 공급입니다. 자, 공급은요.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3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되고 괄호 1번 보게 되면요. 공급 결정 요인 나왔죠. 공급 결정 요인.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입니다. 자, 목차요. 1번 당해 재화 가격, 그 재화 가격입니다. 2번 관련 재화 가격, 타 재화 가격이니까 대체 재화, 보완제를 말해요. 3번 생산 요소 가격, 4번 기술 수준, 5번 공급자 예상, 6번 기타 등등등 나옵니다. 역시 옮겨서 볼게요. 첫 번째, 그 재화 가격입니다. 타재화 가격입니다. 대체재화, 보완제를 말해요.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다음에 기술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예상입니다. 왜 등등등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5개, 오른쪽 5개 비교합니다. 같은 단어 찾아봅니다. 1번 거제와 거제와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죠? 단어가 똑같으면요. 수요와 공급 둘 다 움직이니까 공통요인입니다. 2번도 대체재 보완제, 대체재 보완제 공통요인. 둘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3번, 4번 소득하고 기여는요. 공통입니까? 수요만 했습니까? 수요만 했잖아요. 다시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은요. 공통입니까? 공급만 있습니까? 공급만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나 기여 변화는요. 수요만 움직이지 공급하는 거리가 멀대 말입니다. 수요만 움직입니다. 공통이 아니에요.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공급만 움직이지 공통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가능하죠? 다음 중에서 수요 결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은 얘를 싹 집어넣겠네. 아시겠죠? 이렇게. 다음에 5번은요. 소비자 예상, 공급자 예상 해서 공통단은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요인입니다. 수요 공급 둘 다 움직입니다. 다시 결론부터 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로요. 거제와 가격입니다. 얘는 무조건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예요.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결론부터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수요는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얘는 조금 비중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수요 쪽을 많이 묻고요. 얘는 좀 적게 물어요.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거제와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급하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공급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그래서 아파트 돌리죠. 가격과 수량입니다.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에서 거제화입니다. 아파트만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 법칙은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요, 공급을 증가시키는데 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우상향.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러면 지방이에요. 25평 아파트입니다. 2억 하면 사거든요. 지방은요. 2억 잡을게요. 자, 2억 할 때 이 건설회사가요. 1000세대를 지어야지. 이렇게 지으려고요. 요즘을 H. 2억일 때 1000세대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2억짜리가요. 3억으로 올라갑니다. 건설회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얼마나 좋아요?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많이 짓겠지. 그래서 1500세대를 짓자. 요즘을 B점 잡을게요.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관계? 비례법칙입니다. 거꾸로 아파트에 폭락합니다. 2억짜리가 1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적게 짓잖아요. 이때는 500세대만 짓자. 요즘을 C점이다.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도 감소가 돼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된다 해서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 그래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A점이 아파트 값이 얼마일 때죠? 2억일 때요. 1000세대 지으려고 했는데 얘가요 3억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이만큼 증가시켰잖아요. 이렇게 2억에서 3억일 때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가 돼요. 얘가 바로 동일한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 됩니다. 곡선 상 이동입니다. 따라서 거제와 가격만이 곡선 상의 이동이 되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공급 양의 변화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제와 가격 이꼴 곡선 상 이동 이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이제 거제와 빼고요. 나머지가 모두가 공급의 변화가 되거든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